뭐 정리하면 되게 많네요. 21년도 11월부터. 네. 전자책을 써야 될까봐요. 아,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또 다른 마음 먹고 또 살짝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하러 갔어요, 또? 반자동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항상 내가 모르는 곳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좀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을 익히면 무조건 네. 뭔가 나아질 것 같고, 네, 네. 매출이 터질 것 같고. 반자동을 또 모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대량 등록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이트를 막 긁어서 전체를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수집한 다음에 다른 마켓에 쭉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식인데, 어떠한 상품을 딱딱딱 지정하지 않고 그냥 뭉텅거리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되게 간편한 특성이 있죠. 대신에 상품을 몰라요. 모르고 막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CS 이제 고객 문의가 오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그때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은 한 땀 한 땀 내가 플랫폼에다가 하나씩 올리고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상품의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응대를 잘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매출이 터지면 수동은 한두 개 아이템에서 극대화되는 매출이 나옵니다. 거의 매출의 8, 9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죠. 네. 근데 대량은 조금씩 모여서 다 품종이 이제 수익을 만드는 구조인 거고. 그러면 반자동은 어떤 건가요? 본인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반자동은 어떤 거예요? 그냥 대량의 정교화? 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조금 품이 들어간 대량이죠. 네. 사실은 반자동이 되게 SEO를 잘 맞추고 뭐 어떻게 상품 맞아요. 페이지도 커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좀 더 고도화됐을 거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냥 대량의 조금 더 품을 판 대량의 아류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되게 많은 삽질을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대량 등록으로 하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수동을 또 심도 있게 좀 해보려고 했다가 맥반석 들고 와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더망고에 대해서 리셀하고 해외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다가, 그러면 반자동을 하다가 이제 안 되는, 나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 삽질을 또 끝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디 가셨죠? 그래서 이제 매출을 내기 위해서 구매 대행을 수동으로 알려주는 강의가 있어서 거기 가서 강의를 들었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배운 게 지금 이제 연결이 된 건가요? 네. 거기에서 배운 거, 그리고 앞에 삽질했던 거 다 엮으면 이제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엔 제가 얘기 드리는 경험의 복리, 네. 경험점들이 쌓이고 쌓이는데 내가 뭘 만드는지는 몰랐는데 결국에는 뭉쳐서 하나가 터져서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월 매출 7천에 네. 2천만 원 넘는 순이익이 완성이 된 거다, 그죠? 네. 뭐 정리하면 되게 많네요. 21년도 11월부터. 네. 전자책을 써야 될까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뭐가 좋고, 이게 장단점이 뭐였어? 데이터 분석가잖아요. 네. 장단점 분류 잘하잖아요. 이거 제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세상이 데이터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이 삽질을 하고 느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 많이 배우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강의를 듣고 그럴 때는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되게 일회성으로 판단을 하고, 단편적으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지나갔었던 것 같고,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또 강의비 버렸구나, 뭐 이렇게만 사실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동안 했던 모든 삽질이 사실 모여서 하나의 성과물을 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실패를 했어도 거기에서 무언가는 건질 것이 있다. 그것들을 내가 계속 잘 기억하고 있고 잘 이제 저장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 그게 제가 느낀 점이에요. 그럼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제가 원래 강의 때도 자주 얘기하지만 이런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기본서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읽는다. 네.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느껴진다. 네. 그래서 기본서를 계속 충실하게 반복적으로 읽어본다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오답 노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삽질을 하고
틀렸던 부분들이 있으면 적은 다음에 정리를 하고 자기만의 공식을 만들고 다음번엔 이걸 안 틀려야지 라는 오답 노트지를 가져간다. 근데 결국은 제가 평가할 때는 오답 노트지만 쌌어요. 삽질을 막 하면서 내가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오답 노트지만 열심히 적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빠져먹은 게 뭐냐면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맞아. 근데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가 되니까 기본서를 다시 꺼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쌓여있는 오답 노트지에 기본서의 기본 철학이 다시 들어가니 이게 이제 완성이 됐다. 맞아. 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맞는 것 같아? 훨씬 더 정리를 잘하는.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되게 없어 보이게 얘기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철학들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석에서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꼰대스럽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철학이라든지 뭐 그런 삶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꼰대 같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축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들려주는 거죠.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런 삽질을 이제 하면서 돌아다녔지만 계속 연락을 하고 계속 만나고 막혔던 분들을 계속 피드백을 줬고 야단도 치고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 7천 나올 때도 매출이 그렇게 나올 때도 사실 그 커피숍에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제일 그게 더 위로, 그러니까 매출을 더 펌핑 시키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아, 그 얘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고민사항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잘 터져도 생기는 문제점, 현실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이게 뭐 하나라도 팔고 싶어서 안달인데 실제로 매출이 벌어지고 실제 반응이 오면 그쵸. 헛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맞아요. 다음 장벽들인데 그 얘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느꼈고 그거를 관리라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난 건데 판매가 되기 시작할 때 구매 대행 상품들은 오는데 한 2주 정도가 걸리고 근데 신호가 왔을 때부터 2주 동안 주문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초반에 들어온 이 상품들에서 분량이 좀 생겼었죠. 불량률이 굉장히 높았죠. 네, 거기에 들어온 그때 걸로 몇 프로나 됐죠? 만약에 한 20개 들어왔는데 3개에서 4개 정도였으니까 한 거의 20%잖아요. 이게 샘플이 너무 작으니까 20% 정도의 분량인데 앞으로 들어올 게 훨씬 더 많고 여기서 제가 드라이빙을 걸면 이 20%의 확률에 수렵을 하면 그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상품을 그때 당시에 상품을 버릴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팔 수 없는 상품이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줬죠. 네. 그때 그 인식의 전환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상품을 팔면서 그 상품의 가치를 중국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제품은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는 아니고 대부분. 네,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대부분 깔려 있다라는 게 보이고, 근데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불량이 터졌으면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구매 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품을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업체와 어떻게 컨택을 하고 조율을 하고, 그래서 불량률을 줄이는 행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버리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가지고 바로 집에 가서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난 더 팔아도 되겠다. 자신 있게 팔고 반품이 들어오거나 해도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니까 이라는 루트가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상품이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문의를 자주 오세요. 근데 터졌는데 어떤 문제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제 상품성,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버리려고 먼저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서 같은 처박을 해드린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그럼 문제가 뭔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문제는 기본 수업에서도 얘기하지만 문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찾아야 되는 거고 찾았으면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은 불량률이었으니까 불량률을 해결하면 되는 건데 불량률이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초보 셀러분 중에, 초보 사업자분 중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문제를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상품이 내 효자 상품으로 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주고 싶네요. 그러면 온라인 사업을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분들께 조언 한번 부탁드릴까요? 대부분 이제는 안 그렇겠지만 다 너도 나도 월천 벌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약간의 허상에 가까운데 벌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해야 되는 노력에 수반되는 결과물이 월천만 원이다 라는 거 정도는 이제 인지를 하고 오셔서 쉬는 시장이 없다. 그러니까 월천을 누구나 쉽게 벌 수 있으면 그 시장이 계속 유지한다는 게 더 이상한 것 같거든요. 지금에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인지하고 오시면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강의를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자극적으로 어떤 하나의 핀포인트의 스킬 같은 거를 가르쳐 주면서 되게 이 사람이 찐이다 라고 그거 하나 가르쳐 주면 막 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기둥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다듬어 주는 어떤 형태의 그 강의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도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기둥이 없이 자꾸 장가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다가 꽂을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뭐 극하게 처해보니까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강의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본질에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었을 때 훨씬 더 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월백 부업반 온라인 강의 저렴합니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없어요? 많죠. 욕 말고. 네, 일단 이걸 카메라를 끄고 농담이고 진짜 힘든 일이 많았어요. 되게 힘든 일이 많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되게 고마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되게 좋은 기류가 흐르고 긍정적일 때 옆에 있어주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냥 웃으면 되고 즐기면 되니까요. 근데 되게 힘들 때 그 이야기를 진짜 한 번도 그게 없었어요. 나중에 전화하자, 아니면 이 정도면 됐잖아, 그냥 안 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기대본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 항상 이제 고맙고, 그거를 이게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유튜브를 찍기 전에 많이 복기를 해봤는데 참 많은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뭔가 기술적으로도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분이고 주셨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의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가면 제가 웃으면서 또 계속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번엔 낚시 가자고. 이 친구하고 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한번 낚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것도 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라서 나중에 기회 되면 네. 바닷바람 한번 쉬자고요. 네. 앞으로의 네. 계획이 어떻게 돼요? 계획은 일단은 당장 눈앞에 단기적인 계획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 수를 늘리는 거. 그래서 뭐 이번 달에 사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하루에 꾸준하게 한 20-30개 정도는 업로드를 하면서 수동 상품 2개 정도를 더 이제 메이킹하는 게 이번 달 단기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팔리는 상품들의 신호들을 가지고 내년 시즌이 왔을 때는 그게 해외 제품이 아닌 국내 제품으로 런칭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이기도 하고 제 수업을 듣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너무 저도 기쁘고, 쭉쭉 본인이 생각한 만큼 그 목표를 이루면서 네. 쭉쭉 성장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나누었는데 정말 삽질이란 삽질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장르별로 다 했어요. 모든 총체적인 지금 온라인 마켓에서 벌어지는 모든 삽질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스스로의 지식을 쌓고 스스로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단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저는 멀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5천, 7천의 매출이 있지만 억대, 2억대가 되면 또 이게 또 달라지는 시스템이 또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벽은 또 조만간 또 만날 거고 그때는 낚시터에서 보는 걸로. 어쨌든 그런 성장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기 때문에 항상 응원 드릴 거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잘 들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일까? 내가 혹시 숫자나 매출, 돈만 쫓아가는 게 아닌가? 본질적인 내 안을 채우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스스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